안녕하세요, 뷰티아입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피부 여유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은 저의 동영상 후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수술 후 눈꺼풀이 완전히 감기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눈꺼풀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을 전문가들은 토한증이라고 부르고요. 오늘은 이렇게 성형수술 후 토한증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형수술 후 토한증이 나타나는 첫 번째 원인은 수술할 때 의사가 환자의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한 경우인데요. 피부의 여유분이 부족해지면 눈을 뜨고 감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의 여유분이란 이렇게 피부를 잡았을 때 잡히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여유분이 없다면 아까와 다르게 잘 잡히지 않거나 억지로 잡았을 때 피부가 당겨지면서 주변이 들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피부에 여유분이 부족해서 토한증이 생긴 경우엔 눈 마사지나 의료용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피부를 늘릴 수 있는데요. 먼저 눈 마사지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이 손등에 그려진 눈처럼 눈을 가볍게 감아주시고요.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살짝 눌러서 아주 살짝이요. 아래로 내리듯이 눈꺼풀 전체를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씩 현재 토한증 정도에 따라서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꾸준히 반복해 주시면 눈꺼풀이 늘어나면서 피부 여유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의료용 테이프로 피부 여유분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건 접착제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없으셔야 돼요. 자, 먼저 똑같이 눈을 가볍게 감고 눈꺼풀에 의료용 테이프를 넓게 붙인 다음에 아래로 적당히 당겨서 턱까지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눈 밑 피부에도 테이프가 접착되면 눈 밑 피부도 변형이 올 수 있으니 그 부위는 자극이 적은 거즈 등을 덧대어 접착을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씩 현재 토한증 정도에 따라서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반복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눈꺼풀이 늘어나면서 여유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방법들은 어린 학생들이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쌍꺼풀 테이프나 접착제 등을 사용하고 닦아내는 반복 과정에서 눈꺼풀이 처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원리인데요. 그래서 눈 마사지든 테이프든 너무 심하게 자극을 주면 눈꺼풀 쪽에 피부가 자극돼서 붉어지거나 따가울 수 있고 피부가 부분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니 항상 현재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수술적 치료인 금판이식술과 피부 이식술인데요. 먼저 금판이식술은 보통 눈을 잘 감지 못하는 안면마비 환자분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수술이에요. 이 수술 방법은 환자의 토한증 정도에 따라서 금판의 무게를 측정하고 환자의 눈꺼풀에 이식하는 방법인데요. 이 금판의 무게로 인해서 감기지 않던 눈이 좀 더 감기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이식된 금판이 돌출돼 보이거나 비춰질 수 있고 눈 쪽 피부에 이식되는 거라 금판이 각막을 자극할 수도 있어서 충분한 상담과 고민을 하신 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이 금판 이식술에 대한 정보는 국내 사이트보단 구글에서 골드 웨이트 임플란트라고 검색하시면 관련 자료를 좀 더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피부 이식술이 있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부족한 얼굴 피부만큼의 피부를 얼굴 피부와 가장 흡사한 귀 뒤쪽 피부 등에서 채취하여 결손된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받은 수술이고 관련된 영상은 제 채널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 후 토한증이 나타나는 두 번째 원인은 눈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경우인데요. 우리의 눈 근육은
이렇게 원형 모양을 띠고 있고요. 이 원형은 눈을 감게 하는 눈들레근과 눈을 뜨게 하는 눈꺼풀 올린근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 도중 이러한 눈 근육을 과도하게 잘라내거나 어떠한 손상을 주게 되면 환자는 눈을 뜨고 감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경우엔 보통 수술적인 방법으로 토한증을 개선할 수 있는데요. 수술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유착을 제거하고 문제가 되는 눈 근육에 피판수를 접목시키거나 결손 부위에 근막 등을 이식하여 길이를 좀 더 연장시켜주는 방법 등으로 토한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성형수술로 토한증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눈 들레근과 눈꺼풀 올린근의 균형이 깨지면 눈을 감는 힘이 약해져서 눈을 완전히 못 감을 수 있고요. 수술 후에 붓기가 너무 심해도 눈을 뜨는 게 평소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들은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니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술 후 생긴 토한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피부의 여유분은 부족하면 수술 자체를 하지 못할 만큼 수술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피부 여유분을 다시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수술 후 생긴 토한증이 생활에 큰 불편을 줄 정도면 앞서 설명드린 방법들을 심히 고려해 보셔야겠지만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눈을 감지 못하거나 기능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여느 방법보단 노화에서 오는 눈처짐을 기다리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한증이 있는 경우엔 주무실 때 안대 등을 착용해서 눈을 보호해 주시고요. 눈이 건조할 때는 가만히 두는 것보다 인공 눈물 등을 사용하여 각막 손상을 예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뷰티아였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